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월, 2월 동안 또 여러분들이 2개월 동안 또 그 부동산 공법을 강의를 또 받게 되는데요. 11월, 12월에 강의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마 1월, 2월에 처음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부동산 공법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어렵기도 상당히 어렵다. 자, 이렇게 많이 이제 알고 오실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슬로건을 내는 것은 부동산 공법은 절대 쫄지 마라. 그죠? 그래서 쫄지마 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지난 11월 첫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은 아마 좀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끝날 때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일단 그대로 쭉 따라만 오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를 절대 쫄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내용 자체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 알만한 내용들이 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기억하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공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을 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 그리고 우리 공법 이런 차이점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공부하는 접근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하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새해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새해 인사 한번 드리고요. 그죠? 그래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대신 이제 스타트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거 클릭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찌 보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스타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뭐 OT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뭐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지금 법입니다. 그렇죠? 자, 아마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봐보세요. 두께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여기 뭐가 적혀 있기에 이렇게 두꺼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법에 해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법의 해석.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법률이라는 걸 적어놓고 그 법률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라는 걸 그렇게 많은 내용으로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법은 용어 이해가 5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11월, 12월 과정에서는요, 대한민국 어느 강사도 하지 않는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에 나와 있는 그 용어들, 이걸 알아야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우리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말로 써졌습니다. 한자도 없어요. 외국어도 아닙니다. 근데 읽어보면은 뭔 말인지를 몰라요. 자,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용어다 보니까 이 말 뜻이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접근력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용어를 알면은 문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게 될 거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문장을 갖다가 습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책을 볼 때 아주 편안하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어 이해가 몇 %라고요? 몇 %? 50%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50%. 그러니까 이거 알면 다 끝난 거예요. 반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구나라면 거기에 뭐가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철수가 집에 간 거다. 철수는 집에 간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철수가 뭘 가지고 갔느냐만 알면 되는 겁니다. 가방에다가 무엇을 넣고 갔다. 그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은 게임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철수가 집에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그 철수인지, 영수인지, 이걸 몰라버리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법은 뭐라고 돼 있죠?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법은 길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하나의 약속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법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왜 하는 거죠? 서로 뭔가 맞지 않을 때. 그죠? 분쟁이 생길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걸 해결하는 게 곧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은 곧 길입니다. 자, 길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법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올해 1월 1일자로요, 우회전을 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월 1일자로 우회전 하는 법이 많이 바뀌었다. 자, 그럼 도대체 우회전 하는 법이 뭐가 바뀌었느냐? 뭐가 바뀐 거예요? 빨간불이 켜지면 갈 수가 없었는데, 네? 아니, 초록색 불이죠? 초록색 불이 켜지면 갈 수가 없었는데,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일 때는 어때서 사람이 건너지 않으면 지나갔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초록색 불이 켜지면 빨간불이 켤 때까지 절대 차가 갈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깜빡깜빡여도 갈 수는 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정답이냐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원래는 초록색 불이라는 상태에서 예전에는 이때 우회전할 때 그냥 사람도 꺾으면 됐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예전에는 사람이 내가 차가 갈 때 내 차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가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저쪽으로 안 넘어간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꺾으면은 그건 걸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넘어갔을 때 비로소 이제 초록색 불이라 하더라도 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예전에는 차가 사람만 넘어가면 그냥 건너가면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초록불인데 뛰어오려고 하는데 차가 지나가면 못 가버리고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만약에 초록불이 근데 사람 뛰어오면 이 차는 가다가 사람을 쳤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우회전할 때는 함부로 우회전하지 말라는 소리죠. 천천히 우회전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저기서 온가 안 온가도 다 확인하고, 그리고 사람이 다 건너갔는지 안 건너갔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차는 이제 우회전할 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다 바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약속을 했겠어요? 그동안 안 하니까. 그죠? 덤프 트럭이 막 가다가 지금 초등학생들